진행을 맡은 신유나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며 한 주 마무리했습니다. 이 주 초반만 해도 코스피가 2,520선까지도 좀 올라서면서 상승 여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는 2,500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2차 전지 약세 흐름 속에서 소폭 내림세 보인 가운데 장을 마쳤습니다. 오를 듯 말 듯한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번 주 시장 되돌아보고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시장을 미리 내다보는 송관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일단 저희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대표님께서 이 주간 수익률 베스트 또 11월 월간 베스트까지 선정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럼 방송에서 이 비결이 뭔지 알려주실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폐렴이 증가한다 그러면 네. 이슈화 재료를 먹으면 그런 상승 초기 종목 공략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어렵지는 않는데 오늘 그 투자자분들께 속 시원하게 그 비법을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베스트 파트너 선정되신 송관용 대표님의 이 전략들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장 이야기로 저희 국고처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연준이 사실 주목하고 있었던 물가지표인 이 PCE 물가지표가 둔화세를 이어가는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나스닥 지수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다우지수는 이제 세일즈 포스가 실적이 급증하면서 이제 네.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 덕을 좀 본 거예요. 근데 일단 미국 시장이 이제 그 PC 개인 소비 지출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게 되면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채권 금리도 하락을 하고 시장 자체도 이제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야 이번에 PC 좋게 나오니 시장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죠. 헤드라인이나 코어나 또 파월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연이어 발표되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PMI가 보면 제조업이 55.8이에요. 보통 50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기 확장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면인데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거보다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일단 또 연준의 긴축이 장기간 지속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 연준 이제 이사가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네.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우리가 한 몇 달 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고무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PC가 발표되니 이제 오히려 시장은 약간 연이어 발표되는 경기 지표가 안 좋아서 이제 약간 채권 금리도 상승을 하고 이제 안 좋았는데 결정타는 네. 연준 의원이 날랐죠. 보통 이제 중도에 해당되는데 일단 뉴욕 연은 촌재가 존 윌리엄스가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하는 2%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높은 금리를 이제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기본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표권을 가진 지역 연은 총재가 이제 총 5명인데 그 중에서 라파엘 보스틱 빼놓고 대부분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해요. 금리를 장기간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네. 시장에서는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야 이번에 연준이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좀 세기를 박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다 이런 이제 매파도 비둘기로 전향을 했고 또 오히려 또 매파들이 득세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파월의 이야기까지 좀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파월이 오늘 밤에 이제 스펠만 대학에서 발언하는데 네. 그닥 우호적인 발언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이제 앞으로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9월 달에 이제 그 FOMC 회의 때 보면 그 인플레이션 점도표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 3.7 정도 연말에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3.5 정도 되잖아요. PC가.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금리를 좀 빨리 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공감대도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 초에는 짧은 등락을 좀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용 지표거든요. 근데 고용 지표를 이제 발표하는데
고용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ADP에서 이제 민간 고용을 발표를 해요. 이제 여기가 오히려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정도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여지고, 이때 고용이 뭐 아주 나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약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도 뭐 1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하겠다. 근데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감산하기로 했는데 이게 성명서에는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분명히 저게 안 지켜질 거야 해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유가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면 인플레를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게 중첩이 되면서 네. 미국 시장은 당분간 혼조세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랠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좁은 박스권 등락을 나온다 보시고, 여기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한 번은 눌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기는 어렵고 왼쪽이 주봉이고 이게 일봉인데 바로 가기는 어렵고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제 뭐 각종 지표나 금리나 기대감이 더 크다면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는 크게 안 빠져요. 아마 박스권 등락을 하고 그 다음 주 정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못 가면 약간 한 1, 2주 정도는 쉬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주는 작은 등락은 무시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박스권 등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ADP 고용 지표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도 사실 상승 기조를 뭔가 이어간다기보다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슈와 함께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또 국내 증시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이제 시속 게임을 벌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고점에 대한 경계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뭐 인하 기대감이 좀 약화되거나 약간 탄력이 둔화되면 이제 코스피 베팅했던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달러가 강해지는 게 문제예요. 달러가 강해지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에 매도를 하게 되면 기관은 싸진 선물을 사고 비싸진 현물을 때리는 그런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고, 이제 그 틈바구니 속에서 테슬라가 또는 볼보가 뭐 전기차를 공개를 하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이제 테슬라도 제법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은 나왔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다가 이제 다음 주는 괜찮은데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 주 정도에 시장을 잘 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를 국내 증시는 좀 주목해 봐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국고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간 참여 방법부터 듣고 오시죠. 주식의 최고점을 내다본다.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민주식 고충처리반. 1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6676-022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181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요. 송관종 파트너가 맞춤형 투자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송관종 파트너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시장 압도할 핵심 주도주를 주제로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셔서 유익한 투자 전략들 아낌없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증시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까지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죠. 송견지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저도 오늘 코트를 입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의 뭐한 60대 아니면 50대 이런 분들이 제대로 어떤 노후 준비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사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나왔던 그 주변의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뭐냐 했더니 의사, 변호사, 특히 이제 의사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등학생들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의사가 이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이런 선망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돈이 많이 벌기 때문에 의사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경제 생활을 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일단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인해서 투자 원금을 까먹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이렇게 개걸음 장세를 보이게 되면 사실은 수익률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그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가 득세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수 관련주 위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수 관련주가 약간 탄력이 둔화됐을 때 그때 자금이라는 것은 뭐 공적 자금이든 무슨 자금이든 수익률을 향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테마주는 어떤 걸 공략해야 되고 주도주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게 뭐 테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주도주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주도주는 반바지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최근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요. 메모리 감산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늘고 또 ASP도 증가를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 HBM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크고 또 이걸로 인해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은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옐로우 칩들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도체주가 이전만큼 탄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재용, 최태원의 오너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 눌림목을 줬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수급을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 저는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종목들을 보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봐야 될 게 뭐냐? 이제 옐로우 칩들인데 옐로우 칩들은 한미반도체, HPSP 그리고 주성엔지 이런 종목들인데 이제 탑이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이야기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지분 투자했던 HPSP에게 이제 바통을 넘겨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게 뭐 두산테스나 솔브레인홀딩스, 리노고 이제 이런 종목들로 순환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왔는데 다시금 이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이제 한미 반도체나 또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 천병에는 HPSP가 서 있죠. 그래서 HPSP가 끌고 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런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옐로칩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화끈하게 수익률이 나온 건 뭐냐면 그 새내기주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새내기주들이 이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데 그 새내기주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뭐 리튬을 일본 기업에 수출을 했다 또는 이제 볼보나 아니면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하게 되고 하면 반도체가 약해진 틈을 타서 2차 전지가 이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자극이 되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때마침 정부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에서 예타력 면제해 준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뭐 화재 문제나 아니면 주행 거리를 늘리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저는 이제 화중지병 장세라는 표현을 해요.
사실은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한농화성이 이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한농화성은 급등하기 전날 그때 거래 대금을 보면 5억 5천이었어요. 자, 저걸 누가 살 수 있겠을까요? 개인 투자자 돈 많은 한 분이 사도 충분히 사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막손들이 이제 그런 이슈를 가지고 뛰어 올렸고, 아, 이게 올라가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이수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작은 이슈에 2차 전지가 이제 움직였는데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등판을 해서 뭔가 지지율이 높아지고 했을 때 그때나 아니면 이제 인플레 감축법 세부 법안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도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새내기주를 보라. 뭐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반도체든 바이오든 새내기주들이 강력한 폭발성을 띈다. 그래서 왜 새내기주들이 올라가느냐? 그동안 시장 안 좋아서 IPO를 미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장 당일이나 또는 수요 예측을 할 때도 보면 희망 공모가도 일단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새내기주들 쪽으로 날린다. 외국인 기관들 상장할 때 팔 사람 팔고 이걸 받아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띄워서 물량을 넘기는. 그래서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새내기주들은 계속 올라가느냐? 지금은 이제 새내기주를 좀 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내기주들의 탄력이 약간 둔화됐어요. 그리고 저들이 새내기주를 안 날리고 이쪽으로 날려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슈가 그 발발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누구나 다 알죠. 뭐 HTS나 뉴스 보면 야, 오늘은 뭐가 올라갔네. 오늘 이게 올라갔는데 어떤 종목 안 올라갔으니까 그 종목을 이제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상으로나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종목들은 따라가면 물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다음 주에 어떤 이슈가 붙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상승 초기에서 좋아지는가, 이걸 잘 판단하셔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아니면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방산주들이 그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골드만삭스도 야, 한국의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그 중에서도 K 방산주들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이팔 분쟁 때문에 방산주 한국 것들 와 써보니까 너무 좋아 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제우주탐사조정그룹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자극이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와 생산 계약을 맺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산주들도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항상 시장을 좀 앞서 나가야 됩니다. 반도체가 올라갈 때 주야장체 반도체가 올라갈 게 아니라 반도체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조정을 받아. 그럼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봐야 되고 또 2차 전지는 계속 못 올라가. 그럼 이제는 반도체 2차 전지에 절대적인 강세가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바이오가 쓱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새내기주들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방산주들이 뛰어 올라갔는데 방산주도 스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게 뭐가 됐냔 말이죠. 방송국에도 이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독감에 걸린 분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저도 독감을 걸려봤는데 정말 걸리면 안 돼요. 목소리도 뭐 흰 소리가 나오고 정말 고생을 했는데 저도 이런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 독감이나 아니면 감기로 인해서 이제 폐렴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근데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부모들이 이제 애타게 어린이를 못 갖고 이제 병원에 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참고를 하냐면 WHO가 중국 당국에 야 지난번에 우한 사태처럼 코로나처럼 그러지 말고 좀 관련 정보를 좀 다오. 너희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중국 상당히 좀 상태가 심각합니다. 국내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질병청이 최근에 그 4주간 봤더니 2배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로 중국에서 아시아로 전파가 되고 우리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18배 올라갔어요. 우리는 2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대만이나 인도 이런 쪽에서는 빗장을 걸어 잠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관련주 이게 왜 창궐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항생제가 내성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다 보니 한 90% 이상 내성이 생기다 보니 잘 안 들어. 자, 이것 때문에 그 학술지 네이처지에서 야 중국이 지금 이게 증가를 하는 이유는 지금 내성이 걸려서 그렇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심해지다 보니 내성이 걸려서 항생제를 먹어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린이들 뭐 뇌수막염이나 이런 거 많이 걸리잖아요. 드디어 이제 뇌경색이나 이런 그 뇌질환 쪽으로도 번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랬을 때 테마의 순환매는 항상 먼저 돕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때 시발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 상황이 심해졌을 때 그때는 또 여유롭게 착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네 그 테마 들어가면 무조건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앞서 나가서 겨울이 왔어. 중국에 보니까 폐렴 환자가 많이 늘어나. 방송국에도 보니까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나네. 그럼 이제는 이 관련주들 한번 날리겠구나.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부분의 요즘 테마들이 센 테마가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있겠고 이러다 보니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짧은 테마가 짧게 형성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에는 정말 걸출한 테마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짧은 테마가 순환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관련주들이 좋을까요? 저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리포팅을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는 이제 메가 ICS를 했어요. 인공호흡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뇌질환 관련 어린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 부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메가 ICS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 그리고 국제약품은 조금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이제 항생제가 다른 항생제를 중국에 허가를 듣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죠. 저는 오늘 이제 지난번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것 그리고 이제 위더스 제약이 움직이고 이것도 또한 이제 저는 이제 이 세 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엑세스 바이오가 진단 키트 때문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어요. 역배열은 뭐냐면 이렇게 쇳덩이와 나무 토막을 물에 띄워요. 무거운 쇳덩이는 물에 가라앉고 가벼운 나무 토막은 물에 뜹니다. 모든 삶의 원리는 가벼운 게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기 평선이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역배열이죠. 역배열 상황에서 있다가 정배열로 전환을 하면서 이슈를 머금은 종목들을 전환을 시키면서 매집을 해요. 그리고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매집이 다 마무리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래가 없다가 역배열돼서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거래가 늘었다가 거래를 팍 줄이고 그 다음에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죠. 그럼 이제 오늘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들어갔으니 메가 ICS가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도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중국 폐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근데 이거 잡으셨나요? 앞서 나가지 못하면 항상 물리게 돼 있고 내 시드머니는 자꾸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준비가 됐구나 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죠. 근데 당일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하루 이틀 눌러주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 근처까지.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해서 이게 뭐 한 60%씩 또 조금 하루 이틀만 상한가 올라가면 더블 시세는 금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어떻게 해서 그 주간 수익률 베스트가 됐냐?
제가 주간 수익률 베스트 1위, 그 다음에 월간 베스트, 그 다음 연간 베스트 이렇게 이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는데 사실은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월간 베스트, 주간 수익률 베스트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고객 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객들 연세가 대부분 보면 한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예요. 한국경제TV를 시청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를 한번 다 올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65세가 평균, 그리고 50대 후반은 아주 젊어요. 간혹 40대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원체 이제 고객이 많다 보니, 아니 맛집에서 뭐 주인이 밥 먹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수익률 게임 하면 제가 무조건 1등 날 수 있어요. 근데 안 했던 이유는 바쁘니까 뭐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돼서 이제 안 했는데, 최근에 리포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딱 이틀을 했단 말이에요. 이틀. 그랬더니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리포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요즘 멋진 수익률을 지금 창출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도 국제약품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 또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 이 투봉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오늘만 14%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시간에서 올라가고 내일도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중국에서 내성이 많이 생겼어. 네이처지도 중국 폐렴이 급증하는 이유는 이 마크로라이드기의 항생제가 내성이 97%로 높아졌다. 중국 당국은 고심을 하겠죠. 야, 이러다 코로나까지 가지 않냐? 좋아. 그럼 내성이 없는 항생제를 뭐 쓰지? 대안으로 해봤더니 지난번에 우리 중국 수입 의약품이 우리가 허가해 줬던 거 있잖아. 그 뭐지? 세파로스포린계 항생제. 이거 만든 회사 어디야? 그러면 국제약품이다.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들이 꾹꾹 눌러 담았다. 이제 저렇게 표현했었죠.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장을 한 발 앞서 나가고 숨은 저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는데 신선한 거여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알거나 누구나 다 안다면 못 가는 주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폐렴과 관련주나 이런 것들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은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무조건 한 3시간 정도는 해요. 그래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진이 여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간혹은 또 제 사진이 이쪽에 또 있던데, 일단은 제 얼굴을 보고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공개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무료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43살 때 돌아가셨어요. 크리스마스 날 이제 저 품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맨날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 험한 세상을 살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만 노후 생활은 정말로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요. 제가 한국경제TV 와가지고 10년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한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가장 이제 고객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를 봤더니 남성분들에게는 존경과 그 세월을 존경한다는 거죠. 여성분들에게는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가족보다도 좋은 어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할 때 제가 좀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는 날은 대략 한 VI가 발동이 안 되는 날, 이런 날은 좀 짜증을 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새벽까지 리포팅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매일 먹고 대박주를 크게 한 방 먹는 게, 이거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대박을 낼 수 있는 척경이고, 이렇게 해서 대박을 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수익률 베스트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연간 베스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여기 한국경제TV를 시청하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말로 험한 세상을 사셨으니까 편안한 어떤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진 종목 끝까지 들고 있고 또 이상한 투자법에 빠져서 헤매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 왜냐하면 이렇게 다 흔들고 가요. 저는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 90%지만 모조리 이렇게 흔들고 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돈을 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알테오젠, 모든 투자자들께 이렇게 사자 문자를 보내고 비중 추가하자, 이렇게 해서 팔지 말고 끝까지 가라. 70%일 때 한 5천만 원 찍어서 계좌를 보내주셨죠. 지금 90% 돼요. 저는 이게 따따물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더블 시세 이상, 그리고 한미 반도체 눈 감고 들고 가라. 어떤 분은 200%, 어떤 분은 326. 끝까지 바닥에서 사서 끌고 가는 게 필요해요. 대박주는. 왜냐하면 중간에 흔들고 가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에코프로를 제시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300~400%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저는 지금도 1000%가 수익률이 넘고 700%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계좌를 밤잠 못 자는 분을 제가 1500%까지 해서 5천 투자해서 10억을 벌게도 해드렸고, 또 뭐 1000%는 기본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한 20억 벌어서 절반 차익 실현하고 절반을 가져가고, 심지어는요 100만 원일 때 2억 5천을 매수해서 총 49억 9,75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뭐 5천에서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2억 5천이 50억, 이렇게 100억까지도 제가 불려드렸어요. 근데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대박주를 상승 초기에서 매수해서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좋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제 한눈을 파는 게 뭐냐면 매일 먹고 싶어요. 간절한 여망이죠. 매일 먹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4년을 넘게 증권사 리포트처럼 제가 이제 직접 씁니다. 시황, 국내 시황, 미국 시장, 테마 섹터 있고, 여기 이제 5공주에서 오늘장 공략주라고 5공주 이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2종목, 어떨 때는 3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 안정적인 종목이요. 요 날에 없어서 2종목만 드렸고, 두 번째 종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세 번째 종목도 강하게 올라가요. 이번 주 요날 월요일 날 제시드렸던 종목이 60%씩 2종목이나 발굴이 됩니다. 이렇게 뭐 한 일주일 만에도 이 정도는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4주 동안에 이 리포트에 대해서 모든 거 하락 출발하는 것은 제외했고, 이렇게 잘 올라가지만 제외했고, 아침에 9시 7분에 매수합니다. 9시 1000만 원을 가지고 9시 한 330만 원씩 나눠서 3분할을 해요. 3분의, 6분의, 7분에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되도록이면 고점에서 매도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 봤더니 여기에는 뭐 빨간색 일색이죠. 20%, 23, 20, 56. 여기에는 60%, 40%, 50% 이런 게 수록박박입니다. 왜냐하면 상승 초기 종목을 해드리니까 갈수록 이게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41%, 55%, 21%. 그래서 어쩌다가는 안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안 올라가는 게 5에서 7. 최소한 VI 발동이 안 되면 송관정 대표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매주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4주 동안에 제가 요만큼 했는데 뭐 97%도 나옵니다. 63%도 나오고 62%도 나오고, 이번 주에 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했는데 대부분이 다 뭐 이 한 종목 이제 시작하는 종목 빼놓고 뭐 6%, 7%, 8%는 눈 감고도 나와요. 근데 이제 60, 48, 뭐 10%, 10%, 17, 10 이렇게 매일 이렇게 VI는 발동이 된다. 그래서 승률이 97% 정도 돼요.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19%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냐 이런 걸로 보니까 오늘 수익 보내드린다 하면서 100만 원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하루 23일,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덕분에 수익 인정 보내준다 하면서 700만 원 이렇게 벌었죠. 그리고 이분은 직장인 분들인데 한 2주 동안에 7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보면 이게 있어요. 직장에 다니고
퇴직 후에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노후 걱정은 이제 걱정 안 한다. 정말 고맙다. 나는 금액이 적어서 좀 700밖에 2주 동안은 못 벌었지만 좋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여기 뭐 20, 15, 뭐 7 또는 이렇게 19 이렇게 해가지고 4종목 했는데 1,000만 원씩 투자하니까 700만 원도 벌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연세가 많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수십 퍼센트 종목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는 딱 2가지로 합니다. 매일 먹고 크게 먹자. 자, 매일 먹은 거 알테오젠 47%일 때 600만 원 벌었어요. 지금 한 1,000몇백만 원 되겠죠. 이런 거 하나 베팅해 놓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숙달 되기 전까지 나는 너무 작게 챙긴다. 그래서 3, 4, 5 이렇게 챙겨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 투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4일 만에도 한 680 벌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수익률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뭐 3, 4, 6 우리에게는 정말로 작죠.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챙기는 분들도 한 4일 만에 또 700만 원을 벌 수 있는 흐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뭐 40%도 나오고 32, 28, 27 이런 것도 나오고 간혹 2%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다들 그 에코프로 머티티 48% 올라갔죠. 딱 변곡점에서 제시해드리죠. 아침에 당일날 상한가, 메가이시스도 당일 상한가 이렇게 해서 60% 나오고 또 국제약품 오늘 VI 발동이 되고 두산 로보틱스 해드려서 급등이 좀 나오고 또 차익 실현 문자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뭐 한 2천만 원 버는 건 쉽더라. 수익 뭐 이 정도 해놓고 그다음 자고 한 몇 개월 했는데 한 6억을 버시는 분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 리포트 매매 이런 걸로. 그래서 하루에 뭐 1,000만 원 수익은 또 잘 내시고 어떤 분은 1,100만 원 일일 수익금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잘 따라 하신 분은 뭐 1,800, 500, 400, 500, 300 이런 게 2주 수익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28, 27이니까 최근이죠. 하루에 제가 한 2, 3분만 더 쓸게요. 오늘은 고수 프로젝트 이 부분은 좀 쉬고 이 부분으로 제가 대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향을 한 3분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700, 1900, 1200, 500 이게 매일매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2주 동안에 4,600을 벌었다. 너무 고맙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투자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프지 마세요. 저한테. 그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분은 22일부터 한 며칠 만에 일주 만에 2,100도 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2주 전에 한 4천만 원도 버시는 이런 움직임도 나왔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 MC한테 제가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종목이 안 좋은 게 있으면 꼭 안 팔려고 해요. 투자자들은. 그러지 마세요. 이분도 보면 7월부터 11월까지 총 5,500을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천만 원으로 플러스 전환했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연히 국고쳐 보다가 시작을 해서 주는 수익을 챙겼더니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해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뭐 며칠 만에 또 뭐 4,800도 한 일주 만에 챙기시는 베팅을 하시면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뭐 남편이 병간호 하시다가 뭐 한 5억을 빚을 졌는데 얼마 전에 2억 갚았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3억 4천을 갚았대요. 한 7,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눈물 나는 사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내더라. 다 70세, 80세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에서 10, 맨날 10%를 먹으니 5일은 5%는 1도 아니다. 뭐 사면타석으로 너무 뱀뿌리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신의 한 수로 언금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 없게 첫 번째 종목은 안정적인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이런 HPSP 이런 종목들 쭉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HPSP만으로 가지고 단기 매매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두산 테스나 바닥에서 이런 종목도 하고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이제 노을처럼 한 60% 올라가는 이런 상승 초기에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잘 아는 세 번째 종목. 세내 기주들 매수하면 이틀 연속 상한가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문자 때려드리고 이런 LS 전선 아시아나 이런 것들만 60% 이상 넘게 나오죠. 그리고 상승 초기에서 사서 한 5일 만에 60% 이런 것들 나오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런 5, 60% 종목들이 11월 달에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렇게 97%도 며칠 만에 나온다는 요 날 저점에서 제시해드렸는데 딱 2주 만에 더블 시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점에서 또 매도 문자도 또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자로 다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큐르셀도 한 63% 나오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분만 이게 아니라 모든 고객들이 다 모든 투자자들이 대박을 내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상한가 치는 날 뭐 20, 30%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좋아하고 난리도 아니고 오늘 또 어떤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전화 연결을 통해서 라디오처럼 노래도 부르고 치매도 안 걸리고 기분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신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뭐 에이징랜드도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자랑인 것 같지만 정말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대박을 내시고 계시고 여기에 보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정말 안 올라가면 5에서 7, 조금 올라가면 VI는 기본으로 발동이 되고 뭐 50%, 60% 종목이 한 달에 10대 개씩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는 97%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일주일만 해도 60, 40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매일 VI는 발동이 된다. 자, 이런 매매를 하셔야지만 투자자들이 좋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계좌를 끌어안고 사지 마시고 이런 걸 플러스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꼭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종목을 버리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이 끝나면 저 얼굴을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밤에는 9시 10분부터 한 11시, 12시까지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한 3시 정도까지 무료 공개 방송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종목을 제시드리니까 그거 잡으러 오세요. 그리고 정말 좋기 때문에 체험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체험권을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할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많은 분에게 해드릴 테니까 좋은 전략도 얻어가시고 이런 신기한 경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송견지명 대표님의 강의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굿고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말끔하게 해소해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66-022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181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요. 송관종 파트너가 명쾌한 투자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송관종 파트너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시장 압도할 핵심 주도주를 주제로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TV로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을 신청하고 계시네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처음으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매수가 4,995원에 보유 비중 40%입니다. 다음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고요. 매수가 5만 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세 번째로 이수페타시스 보내주셨고요. 23,900원에 75% 보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DX입니다. 64,000원에 비중은 60%입니다. 네, 이렇게 4개의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송관종 파트너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지난주 테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이버 트럭 출시 이슈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2차 전지 섹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 오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어제 오늘 올라갔는데 네. 일단은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해요. 올라가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2차 전지는.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은 기간 조정 받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또 좋은 흐름 나올 겁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올라가면 좀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건 또 다음 주 이슈일 텐데요. 다음 주엔 또 12월에 본격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좀 눈여겨보는 게 필요할까요? 다음 주에는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제 우주탐사 조종그룹의 회의가 개최되고 또 모건 스탠리도 우리나라 이 방산주들이 좋다 그쵸.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개인 관련 모멘텀이 많아요. 그래서 NC소프트가 신작을 출시하고 또 더 게임 어워드나 그 다음 주에도 개인 관련 또 이벤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로. 네. 그다음 이제 혈액학회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도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주항공 그리고 게임주, 제약바이오 쪽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이슈와 함께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투자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 시간이죠. 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보통은 이제 양봉에 열광하고 음봉 내려지면 막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네. 거꾸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음봉 매수하면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뭐 작게 수익을 실현할 때도 있고 또 끌고 가야 될 흐름도 있습니다. 여기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항상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력의 입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다가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짱대, 양봉, 짱대 거리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음봉 떨어질 때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조정 마무리되는 시점 여기서 이 찬스가 왔구나 하고 네. 매수를 리포팅을 해드렸고 슈팅이 나와서 뭐 이번 주에 60% 올라갔어요. 다음 주에 조금 올라가서 더블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 결국에는 수익이 난 걸 안 팔았다면 이 마이너스 5천 계좌를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이렇게 2천으로 플러스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안 만들었겠죠. 근데 대부분 수익 내는 아까 그런 분들 보면 무조건 수익 나면 챙기더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챙기고 교체 매매하고. 네. 알겠습니다. 수익이 난다면 챙겨가고 또 교체 매매까지도 또 전략으로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들어왔고요. 매수가 4,995원에 비중은 40%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두 개 분기 연속 실적이 좋게 나왔던 기업이고요. 매수가도 지금 4,300원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 그래도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AI 분석과 함께 대표님의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I 쪽은 지금 차트나 또는 뭐 모멘텀은 좋다고 하는데 네. 일단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적도 좋고 그렇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못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내년이 되어야지 실적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올라가면 이제 60선까지는 올라가니까 그때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가가 올라온다면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관종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짧아서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대표님께서 오늘 방송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언제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9시 10분부터 해서 한 네.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저는 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 투자 대부분은 돈을 잃어요. 극소수가 땁니다. 5%만 많이 따고 1%는 큰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 정말로 큰 수익을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좋은 종목도 드리고 무조건 되는 종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퀴즈 통해서 저의 일주일 체험권을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송관종 대표님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요. 저희 방송이 끝난 뒤죠. 9시 10분부터 또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고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